안녕하세요 여러분. 난초를 아주 좋아하고 또 난초 배양을 늘 연구 중인 인간거북입니다. 원래는 오늘 영상은요, 화분에 난초를 심는 방법을 좀 실현해 드리려고 했는데요, 저희 동생이 최근에 장마철이다 보니까 구독자분들로부터 한 10여 통의 난초가 죽는데 어떻게 되냐, 원인은 뭐냐, 이런 얘기를 자주 전화를 한다 그래요. 그러면서 장마철 난초 관리에 대해서 영상을 좀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,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장마철 난초 관리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마철에 난초가 많이 죽지요. 많이 죽는 원인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딱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이 벌브 주변이 물러지는 겁니다. 즉 벌브가 보면, 제가 벌브는 지난 시간에도 줄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을 안 닿게 하는 게 정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저면 관수를 하고 있다가, 또 저도 난실에 가면 한 300에서 한 500개 화분이 있거든요. 그걸 저면 관수를 할 수 없으니까 살수를 하게 되고, 이렇게 난초 물을 뿌리다 보면 이 벌브 주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이 벌브 주변이 물러지는 거죠. 물러지는 원인은 그렇습니다. 장마철에는요, 광합성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. 그리고 고온 다습기가 되면 난초가 동면하듯이 하면, 즉 여름철에도 잠을 한 20여일 잡니다. 그러니까 난초가 안 크는 거예요. 그런데 이 화분에 보면, 화분을 이렇게 그려보면, 즉 이 난초는 두 가지로 수분을 증발시키거든요. 한 가지는 증발이라는 걸 통해서 이 수분을 배출하고, 또 하나는 이 난초 잎에서 이렇게 증산을 통해서 수분을 배출하는데, 이게 장마기에는 습기가 지금 한 90% 내외가 돼요. 오늘은 어제하고 오늘 내일까지 비가 안 온다니까 지금은 제 난실에 한 78%, 80% 정도 되는데, 비가 오면 무려 90%까지 되다 보니까 증발이 전혀 안 돼요. 더군다나 증산 활동도 고온 다습하면 얘네들이 기공을 탁 맞고 이제 광합성을 안 해요. 그러면 증발도 안 되면 이 수분이 여기에 갇히는 거죠. 갇혀 있는데 이 위에는 보면 말라 있어요. 말라 있던 물을 주고 계속 하다 보면 이 벌브 부분이 물러지는 겁니다. 물러지다 보면 이제 이 고온 다습기에는 곰팡이라든지 또 해충들이 많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, 곰팡이 같은 경우는요 2시간 만에 10배로 증식을 한대요. 그럼 한나절이면 뭐 100배로 늘어나는 거죠.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는 멀쩡하던 난초가 퇴근에 갔다 오면요 완전히 그 갈색으로 이렇게 누렇게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런 난초들은 거의 죽었다 보셔야 돼요. 살릴 수가 없어요. 그 원인을 보면 우리가 이 장마철에 물을 줘서 그렇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, 그 원인을 보면 잎에 나타나면 그것을 연부라고 하고요, 이 벌브 밑에 뿌리에 나타나면 그걸 금부병이라고 하는 거예요. 연부나 금부가 걸리면 사실은 그 난초, 그 촉은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잖아요. 그러면 어느 분은 매일 물을 줘라 그러면서 고온 다습하니까 그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물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. 물론 그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. 많은 분들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 하는데, 그거는 이제 우리들이 취사 선택해서 들으면 돼요. 자, 그럼 그분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런 분들은요, 빨리 난초를 키워서 빨리 경제적으로 환가해야 되는 분들이에요. 즉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난실을 빌려가지고 조그마한 한 몇 평 빌려가지고 한 달에 15만 원 이상씩 내면서 키우거든요.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키워야 되니까 햇빛, 장마철에도요 조도를 다 맞춰서 광합성을 일어나게 하고 있어요. 온도도 다 조절해 가지고 맞추고 있죠. 그리고 환기, 환풍, 이 난실을 보면 이분들은 여기에 환기구가 다 있어요. 그 다음에 선풍기 같은 걸 환풍을 계속 시키고 있고, 또 여기에는 항상 식물등 같은 걸 가지고 있거나, 또 햇빛을 딱 가려서 장마철에도 식물들을 켜줘 가지고 광합성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분들은 한 15일이 멀다 하고 살균, 살충을 하고 계속 바닥 같은 거 소독을 해가지고, 심지어는요 조금 제가 오버해서 말한다면 이 난실 속은요 무균에 가까운 상태예요. 즉 곰팡이라든지 세균이나 이런 해충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다소 물을 줘서
물러질래도 환기환풍 시켜서 말려주고, 또 다소 물러졌다 하더라도 곰팡이나 세균이 없으니까 공격을 하니까 이게 썩질 않고 다시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기술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잘 키우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물을 매일 줘도 됩니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렇지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. 뱁새가 황사 따라가면 가지런히가 찢어진다고. 즉 우리가 그 배양 방법대로 장마철에 물을 매일 주면요, 우리는 10중 8구 연부나 금부병에 걸려서 죽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우리 일반인들은요, 배양 환경이 좋지 않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난실에는 저희도 이렇게 전문 시설을 좋지는 않지만 다 갖춰져 가지고 저희는 매일 물을 줘도 상관이 없거든요. 근데 저는 집에서 지금 키우는 거 보면 제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췄다 하더라도 배양 환경이 전문 시설 많지 않거든요. 그리고 일반적인 분들은 배양 기술이 좀 떨어져요. 그래서 물을 주면 바로 연부 금붕병에서 와가지고 난초가 죽는다.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, 즉 제 구독자는 전문 난시를 가지 않고 집에서 취미로 난초를 키우거나 아니면 미래에 지금 배양 기술을 익혀서 용돈을 좀 벌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저는 그분들을 타겟으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데, 그런 분들은 장마철에는 물을 주지 말아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그럼 여러분들이 물을 안 주면 난초가 수분 스트레스 걸려서 죽을 거 아니냐, 이렇게 우려를 하시잖아요. 그러면 제 동생이 그 물을 한 8일 동안 안 줘도 죽지 않는 영상, 그리고 그걸 회복시키는 영상을 준비해 놨거든요. 그걸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. 정확하게 지금 8일차 돼가는가 봐요. 이제 벨라민층이 마르고 탈수가 살짝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. 근데 이 정도로 마르니까 노대가 나고 이렇게 되네요. 자, 이젠 이걸 물에다 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보면서 산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파리를 분을 털고 완전히 말렸습니다.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입는지, 물을 안 주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. 그리고 10시간을 물에 담궜다. 오늘 아침에 매매대로다 찜질시키고 산에 갔다 왔습니다.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. 잎도 전부 탈수 증상 다 벗어나서 일어났고 아주 뿌리 튼실하게 좋아졌습니다. 자, 영상 잘 보셨어요? 이렇게 영상을 보시다시피 난초는 아주 강한 식물입니다. 특히나 이런 이제 장마철에는요, 공중 습도가 한 80~90% 되거든요. 그런 상태에서는 그 공중 습도를 빨아들여 가지고 난초를 자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.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저희 형제들은 저도 그렇고 난실에도 지금 화분이 하나도 안 죽였거든요. 이 장마철에도 불구하고.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, 첫 번째는요, 봄철에 햇빛을 아주 강하게 그대로 노출시킵니다. 즉 봄철에 햇빛이 10,000룩스, 20,000룩스에도 오전에는 햇빛을 그대로 쏘여요. 물론 햇빛을 계속 쏘이잖아요. 그럼 잎이 타가지고 잎이 탁해져요. 상품성이 떨어지죠. 햇빛이 약하면 녹대비가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상품성이 높은데, 저희는 난초를 우리들이 팔 건 아니잖아요. 일반적으로 취미로 키우거나 또 몇 개 화분을 키우는 분들은. 그래도 보면 상품성은 약간 탁해서 떨어지더라도 잎을 만져보면요, 후잎질 아주 까란까란히 건강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강한 상태에서 장마철을 맞이하게 되고요. 이제 장마철이 오면 저는 딱 물을 끊습니다. 물론 장마가 시작되면 물을 흠뻑 주죠. 그럼 장마가 예를 들어서 20일일 수도 있고 뭐 30일일 수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중간 어디쯤에는 2~3일간은 해가 쨍 뜹니다. 그럴 때 제가 물을 주는 방법을 제 난실에 가서 직접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난실에 왔습니다. 난실 온도는 지금 시간이 한 7시 됐는데요. 온도는 27도고 어제부터 비가 안 와가지고 습도는 59%, 아주 물주기에 좋네요.
보시면 또 요거는 제가 키우는 난초인데 분이 터질 것처럼 잘 자라죠.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저명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영상이고요. 자, 저희 한번 전체적인 난실 보면 이렇습니다. 그리고 두 개, 식물등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. 지금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고 지금 가습기는 가동이 안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제 난초들이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죠. 일반적인 난초들은요 아주 바짝 말라 있습니다. 바짝 말라 있죠. 지금 한 10일 이상 물을 안 준 상태거든요. 그러면 지금 제 나무 속에는요 가스가 가득 차 있고요. 지금도 들어보면 아주 가볍습니다. 가벼워도 저는 물을 장마기에는 안 줍니다. 왜 그러냐면 수분 스트레스를 조금 겪더라도 죽지는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. 제가 물을 잘못 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물 주는 것을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난초가 아주 건강하죠. 자, 제가 그럼 물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을 줄 때는요 이 지금 분 속에 계속 그 가스가 차 있거든요. 좀 약간 세다시피 한 걸로요 완전히 빼야 됩니다. 그리고 물을 흠뻑 주셔가지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주신 다음에 이렇게 다 주신 다음에요 물을 질질질 새도록 주고 물을 머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먹으면 또 한 번 다 돌고서 처음으로 와서 또 물을 흠뻑 줘야 됩니다. 그래서 가스도 제거하고 이 속에 있는 이제 곰팡이들도 물을 흠뻑 주면, 이렇게 물을 막 흠뻑 주면 이 타고 밑으로 곰팡이들이 내려가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닥도 싹, 이 바닥도 깨끗이 청소를 해줘야 돼요. 근데 이제 이 방법도 좋지만 원칙적인 방법은요 이 저명관수를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 거예요. 저명관수는요 여기에 물을 틀어가지고 여기 부분까지 물을 넣으면 이 벌부까지는 젖지 않거든요. 그리고 잎도 안 젖고. 그래서 저명관수를 한 20-30분 해가지고 물을 계속 막 물에다 이렇게 하면 안쪽에 있는 곰팡이들도 다 빠져나가고 가스도 다 빠져나가면서 잎에는 별로 물이 안 묻고 벌부도 별로 젖질 않기 때문에 연부나 금부 걱정이 없기 때문에 장마철에 화분이 한 10개 내외라면요 가급적이면 저는 저명관수를 통해서 그 벌부나 잎에 물이 많이 가지 않고 흠뻑 주면서 가스라든지 곰팡이를 완벽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를 여러분들한테 권장드립니다. 자, 이렇게 난칠 영상 잘 보셨죠? 이렇게 고온 가습기예요. 이게 비가 오다가 아무리 장마가 길어도 중간에 분명 한 2-3일은 비가 안 올 때가 있습니다. 그걸 피해 가지고 관수를 할 때는 흠뻑 줘야 됩니다. 저명관수가 원칙이고요. 난초가 많아서 저명관수가 어려울 때는 부득이하게 분내 가스라든지 곰팡이가 다 물에 식겨놔야 주시고 반드시 또 환기환풍을 잘 시키셔야 됩니다. 잘못하면 이게 곰팡이나 해충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연부, 금부병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라도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계속 틀어가지고 그 화분 위에 이 벌브라든지 잎을 다 말려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장마철에 난초가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. 다음, 이제 병충해가 왔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그걸 빨리 알아채야 되거든요. 일반적으로 저희가 난치에 들어갔을 때 저는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늘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난치의 냄새는 사실은 맑은 냄새가 나야 됩니다. 근데 딱 들어갔을 때 쿰쿰한 냄새가 났다. 이거는 난실의 적신호가 딱 켜진 겁니다. 그래서 긴장을 바짝 하셔야 돼요. 바짝 하시고 바로 냄새가 나자마자 바닥부터 또 살균 소독, 농약 있으면 농약을 치셔야 되고 농약이 없으면 락스라도 다 쳐야 됩니다. 저는 락스를 지금 집에서 치고 있는데요. 락스를 쳐도 괜찮은 게 주로 곰팡이가 그 병충해 90% 차지하거든요. 그래서 락스를 치셨을 때 락스에 피해가 있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는데 락스를 치시고 나서는 예를 들어 침질을 하셨잖아요. 또 난초를 쳤잖아요. 그럼 물을 흠뻑 줘가지고 락스기를 완전히 빼시면 돼요. 락스기를 안 빼면 뿌리 밑이 검적해 변한다거나 잎이 검적해 변하거든요. 그건 락스기를 못 빼서 그래요. 락스기를 물을 충분히 줘서 빼주면 피해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쿰쿰한 냄새가 나면 전체 화분도 다 살균 소독하고
바닥까지도 전부 다 소독을 해야 되고요. 그런데 해당 난분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. 해당 난분을 이렇게 코를 대고 맡아보면 쿰쿰한 냄새가 나죠. 그 난분은요,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. 격리를 시켜가지고 화분도 다 털고 그 화분은 교체하고 난석은 버려버려야 되고, 이제 그 난초는요, 완벽히 찜질을 깊숙이 해가지고요, 20분 내지 30분을 담궈내야 돼요. 그리고 이제 화분에 옮겼다 하더라도 그 후로도 최소 한 7일에서 한 10일 간격으로 두세 번은 더 해야 돼요. 즉 우리가 침지했다고 해서 어떤 병균이 한 번에 다 박멸되진 않아요. 두세 번 해도 박멸은 안 돼요. 다만 얘들을 완전히 기세를 꺾어놓고, 난초가 이제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병해충의 기세를 꺾어놓은 사이에 이제 난초는 기세를 찾죠. 탄력을 받으면 난초잎이 딱딱해지면서 후육질로 변한 걸 알 수 있어요. 그 시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리는데,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여러분이 탄력을 받았구나, 즉 병충해로부터 벗어났구나, 그때 이제 난시대에 옮겨놓으면 됩니다. 자,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장마철에는요, 매일 물을 줘도 됩니다. 그런데 그럴 때는 전문시설이라든지 기술이 완전히 좋은 분들만 그렇게 해야 되고요. 저처럼 일반인들이거나 또 배양 환경이 좋지 않은, 배양 실력이 조금 미흡한 분들은요, 관수를 조금 제한하시는 게 좋겠다. 즉 뭐냐면, 조금 스트레스는 받아도 죽이지는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장마철 중에 잠깐 장마가 소강 상태일 때 물을 줄 때는 완벽히 푹 진추는데, 원칙은 저명관수가 원칙이다. 저명관수를 하게 되면 벌브라든지 입에는 그 물이 안 가게끔 해서 가급적이면 뿌리 쪽에만 흠뻑 줘가지고 가스 빼고 곰팡이를 다 흘려내려 보내면 되겠다. 그리고 이제 난실에 쿰쿰한 냄새 나면 무조건 살균 소독해야 된다. 그걸 지켜보면 안 돼요. 그 곰팡이가 2시간에 10배씩 증가한대요. 한나절이면 100배가 증식하기 때문에 냄새가 맡으면 즉각적으로 살균 소독하시고 해당 단물은 털어가지고 침지하시고, 또 한 열흘 지나서 한 두세 번 살균 소독하셔야 된다는 말을 말씀드리면서, 이제 장마철에 난초 죽이지 않고 우리 구독자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